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오늘의 말 함께할 TBS의 PD와 기자입니다. 진격의 직진 PD. TBS 라디오 제작본부의 오연환 PD입니다. 네, 오인환입니다. 네, 이어서 곽네이처. 아유, 라라라라라. 그리스 서명구 같아요. 예, TBS 보도본부 곽자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자연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의 맥을 여러분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직진 PD, OPD 곽네이처 곽자연 기자가 한 줄을 달군 말 핫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은 이런 질문을 좀 먼저 드릴게요. 오늘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해서 5월 이행시로 청취자 여러분의 고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이행시 기대하겠습니다.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 보내드리고요. 중간중간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번 주 말 시작해보자고요. 먼저 진격의 직진 PD, OPD 첫 번째 들이대는 말 뭡니까? 벙커 빠르게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 기간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난 의원들 인터뷰에서 생생한 한일 정상회담의 후기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누굽니까? 네, 그 한일의원연맹 지난번에 그 간사장의 인터뷰를 들어봤고 이번에는 회장인 그 정진석 의원의 인터뷰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의원실 소통했지만 일정 조율을 하지 못해서 직접 인터뷰 하지는 못했고요. 의원실이 제공한 인터뷰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12년 만에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12년 만에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된 데 대해서 저는 환영의 뜻을 표했고요. 한일 관계가 속도감 있게 정상화된 데 대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정상의 용기와 결단이 큰 동력이 되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반잔의 물컵이 채워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빠른 속도로 채워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네, 12년 만에 한일 양국의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됐고 나머지 반 컵의 물도 빠르게 지금 채워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래서 말 반 컵 빠르게 채워진 느낌이다 이건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제 인상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가지 근거를 들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본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서도 전 평가하고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히로시마의 한국인 위령비 참배를 제한하는 문제,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재확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한일 의원연맹 또 이란 의원연맹 차원의 의원 외교 활동이 매우 기묘하다. 네. 자, 이번에도 일본 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번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한일 의원연맹의 역할이 한일 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한일 의원들이 합동 총회하고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위해서 이미 좀 사전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인터뷰했던 윤호중 의원도 부산에서 일본 의원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하니까요.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 셔틀에게 한 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번에 저희가 주목했던 일정이 이제 스가 전 일본 총리가 이번 달 말에 좀 방문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이 정진석 의원들도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스가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우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아예 좀 무관심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과연 이번 방문에서 좀 태도가 바뀔지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로 떠나는 우리 시찰단 지금 날짜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아요. 아직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2일로 좀 알려져 있지만은 조금 아직 유동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가긴 가는데
근데 이 우리 실무진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정진석 의원이 언급한 대로 일본이 성의 있는 노력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광네이처 곽 기자 두 번째 말 뭡니까? 아니 벌써? 산울림 노래입니까? 아니 네? 벌써 이거 네,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벌써 더위가 찾아와가지고 날씨, 네, 제가 불러봤습니다. 어제 밤에 자는데 좀 덥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더웠어요? 네, 더웠죠. OPD도?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덥네요. 아 너무 덥다고? 네, 그쵸, 그쵸. 난 또 에어컨 있어 시원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도요. 더웠어요 어제. 저도 네, 너무 더워서 선풍기 켜놓고 켜놓으셨어요. 네, 뭐 직장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뭐 한낮에 햇볕 피하기 바빴는데 양산 이제 기본으로 다들 챙겨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양산 들고 나오셨고 농수산물시장 같은 데는 이제 생선 종류들도 상하지 않게 얼음 이렇게 다 붓는 그런 풍경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계셨죠? 어제 그제 어디 계셨어요? 상암에 계셨나요? 저기 있어요. 여보세요. 아니 그래도 어디 이렇게 있어요, 좀 어디지? 이렇게 돌아다니셨을 수도 있으니까 서울에서는 광진구가 가장 더웠대요. 그래서 광진구. 33도까지 와. 올랐다고 합니다. 그제. 서울인데도 네. 다 동네마다 다르군요. 네, 종로가 31.2도를 나타내는데요. 서울의 공식 관측 기록이 이제 송화동에 위치한 기상 관측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서울의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 그제 31.2도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경기도는 이천이 32.1도, 동두천 30.8도, 수원 30.4도를 기록해서 모두 올해 가장 더웠고요. 예. 점심 먹고 산책하는 직장인들 특히 힘들어했고 밤에도 좀 덥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밤에 산책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이 덥고 그럴 때 잠을 좀 잘 자려면 약간 운동해주고 따뜻한 물에 네. 샤워해주는 게 좋다며요. 네, 근데 이제 잠이 가장 잘 오는 온도가 한 뭐 22도 정도 이렇게 되는데 방의 기온이 네. 근데 이제 25도, 24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 열대야 때문에 아까 또 잠 그렇죠. 못 주무셨다고 하셨잖아요. 강릉에 벌써 열대야가 올 뻔했었거든요. 오. 네. 기상청이 그제 강원도에 올해 첫 열대야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열대야가 내려지지는 않았어요.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 될 때, 그러니까 25도로 내려가지 않을 때 내려지는데 네. 강릉의 최저 기온 23.1도로 그래서 예보상으로는 한 24도에서 25도 정도 될 것 같다 했는데 한 네. 1, 2도 정도 낮아서 열대야는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그 언제 가장 열대야가 빨리 발생했어요? 2018년 포항에서 2018년. 네, 5월 16일에 2018년 그 해 여름 정말 더웠어요. 그러니까요. 기억나죠? 네, 두 네.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정말 너무 그때는요 더워가지고. 왜 더 더웠냐면 바람도 안 불었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아. 기억나요? 아 저는 안 납니다. 안 납니까? 네. 어제 일도 기억이 어디가 있었어요? 2018년. 저는 그때 이제 산 밑에 살아가지고 집에 시원한 데서 시원한 데 살았구나. 그래서 2018년 더위는요 아마 9월 중순, 9월 하순까지도 더웠던 기억이 나. 네, 이게 이제 포항에서 가장 빠른 열대야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포항은 또 가장 늦게 열대야가 내려진 기록까지 갖고 있거든요. 포항이 2018년 언제였다고요? 지난해 10월 3일에 예. 가장 늦게 열대야가 내려진 지역으로. 그랬구나. 네, 그래서 예. 가장 일찍 내려진 것도 포항, 가장 늦게 내려진 것도 포항 이렇게 지금 기록을 아니,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데는 대프리카 그래서 대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강릉도 동쪽이 지형상 산맥을 넘으면서 바람이 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더 더워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대표지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날씨도 얘기도 좀 들었고, 자 방송 조금 전에 들으시다가 반컵 오염수로 빠르게 차고 있네요. 나머지 반컵도 오염수가 되겠죠. 예. 정말 성의 있는 노력 이렇게 퀘스천 마크 해주셨어요. 자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해서 5월 이행시 청취자 여러분 의견 받고 있습니다. 자 오인환 PD가 네. 오 한번 운을 띄워줘. 5. 오늘도 내일도 기억하자. 1. 월로 해야죠. 일이 아, 아니고. 월이구나. 네. 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억하고 그때가 없었으면 오늘날 민주주의도 없다. 자, 이번엔 곽자연 기자가 5월에 젊은이들이여 일어나라. 원래 하는 행사는 하지 말라. 진정한 사과와 젊은이들의 꿈을 꺾지 마라. 오늘은 역사상 가장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날. 원래 헌법 정신에 수록돼야 하는데 국민의힘과 윤 정권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밖에서 좀 집중하래요. 네. 오인환 PD. 모니터가 안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진 PD, OPD의 세 번째 말 가겠습니다. 직진 PD 뭡니까? 국민의 생각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어떤 분 얘기예요? 왠지 이제 다들 어떤 또, 분의 말이죠? 또 이제 정치 소식을 또 전하는 거 아닌가. 네. 요즘에 국민들 좀 입장을 많이 그러니까. 들어달라는 이야기 많잖아요. 네. 근데 좀 오늘은 좀 시원한 뉴스 좀 하고 싶어가지고 스포츠 뉴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누구요? 이번에 그 한준이 항상 저희가 좀 통쾌한 그 해설도 해주시고 그렇죠. 한준이 해설위원 아시잖아요. KBS 해설위원이죠. 제가 이제 대화를 많이 해보면 네. 이제 수도꼭지를 콸콸콸 틀어놓는 듯한 느낌처럼 말 네. 진짜 잘하시는 분인데 네. 이번에 좀 어려운 시기에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 이제 임명이 됐거든요. 언제요? 지난주에 됐습니다. 오. 이제 한 달 전에 축구협회에 사실은 좀 내용이 있어서 많은 인사들이 좀 이제 자진 그랬었죠. 사퇴를 네. 하고 이번에 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좀 중책을 맡게 됐거든요. 축구협회 회장은 정몽규 네, 회장이고 그대로 부회장은 몇 명인 거예요? 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6명 중에 한 분으로 이제 한준희 해설위원이 부회장이 된 네, 것이다. 그렇게 됐고 특히 소통이나 홍보 쪽에 예. 좀 역할을 가진 부회장입니다. 6명의 역할이 다 다르군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지메시 지소연 선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축구 선수로는 이근호 선수 또 눈에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네, 그랬구나.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인터뷰했는데 너무 막 좀 진지하게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 언제 했어요? 오늘 아침에 10시에 했습니다. 네. 전화로 네네. 들이댔습니까? 네, 한번 들어보시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생각, 팬들의 생각, 언론과 미디어의 생각들을 협회 측에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소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빚어졌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축구가 사회적 상식과 규범이랄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가감하게 부합하는 모습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좀 더 정상화에 가까운 모습으로 갈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네. 한준희 해설위원이 부회장 가면 이제 해설 안 해요? 당분간? 해설위원도 같이 하시지 않을까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쿠팡 쪽에서 아마 해설위원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자, 잘 들었고요. 네. 그리고 올 시즌 실력을 인정받은 선수들이 대거 영국 프리미어리그 진출이 가능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김민재 선수 어디 갔나 먼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네. 우선 김민재 선수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같이 지금 이제 뛰어들었거든요. 영입전에. 그래서 좀 관심 모아지고 정해진 거 아니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빅리그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유니폼이 뭐 거의 매진이래요. 현지에서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유니폼? 네, 이강인 마요르카에. 선수의 유니폼? 네. 얼마래요? 몇 유로래요? 네? 잘못했습니다. 뭐를 체크 못했어요. 그거 알아야지. 그러니까요. 그거 다음 주에 알아봐고 네, 와요. 체크해보고요. 한준희 의원 생각 한번 들어봤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연스럽게도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그래서 나폴리와 마요르카를 올여름 떠나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에도 출전할 수 있는 아마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상당한 이제 명문이랄지 강호랄지 이런 클럽이 행선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이강인 선수의 경우에는 지금 특히 이적료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클럽들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한준희 부회장님의 얘기 들어봤는데 뭐 제가 읽는 기사하고 뭐 큰 차이는 별로 없네요. 아 그래도 역시 뭐 또 새로운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또 조심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오늘 아침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하면 박지성 선수 맨유. 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말이죠. 네. 네.
한준희 부회장은 서울에 있고 좀 쉽잖아. 들이대는 상대가. 아 이번에 저 드리블 좀 인터뷰 잘하려면 다음 주에는 김민재나 아, 이강인 선수 한번 들이대봐요. 네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불가능할 거야 근데. 한번 또 가능하도록 들이대는 봐요 한번. 네. 예. 자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이번에 더 큰 리그를 진출하길 기대해 보고요. 올여름 맨체스터 시티나 나폴리, 마요르카 이렇게 빅팀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 네 이번에 와가지고 경기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또 네. 이제 영입돼 버리고 보면은 이제 빅리그로 진출해 버리면 한국이 좀 시장을 놓치게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서둘러서 아마 경기를 지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EPL에 맨시티가 네. 오기로 네, 확정이 된 그거는 거예요?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어디서요? 어디서 하는 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취재 좀 제대로 해갖고 와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폴리하고 상암구장에서 하겠지 뭐. 그리고 아마 지역도 경기를 한 군데 정도는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맨시티의 그 세계적인 홀란드. 예, 예. 홀란드 어느 나라 선수예요? 홀란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보세요. 노르웨이 아니 노르웨이. 아, 노르웨이 맞다. 자, 이게 축구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축구는 잘해요, PD? 저요? 예? 기자협회에서 그래도 미드필더를 제가 했었거든요. 오, 미드필드 하면서 막 들이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역전에서는 제가 우승 멤버입니다. 이야, 하이파이브. 자, 좋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광네이처 곽 기자 네 번째 말 뭡니까? 2배로 늘린다. 뭐를 월급을? 그럼 월급? 좋겠는데 네. 그건 아쉽지만 아직까지 그런 소식을 못 들었고요. 낚였어요, 제가 또. 네, 기상청이 현재 390개인 지진 관측망을 2027년까지 2배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해야지. 네, 지금은 전국에 균일하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예. 집중 감시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그곳에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 이건데 특히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 그리고 원전 지역, 단층이 있는 지역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좀 2배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야 돼요. 네. 지진이라는 게 제가 어디 유튜브 보니까 단층과 층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네. 하나는 들어가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그죠? 네. 이러면서 땅이 흔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제 그게 해역에서 발생하면 쓰나미가 네. 이제 이후에 발생하는 거고. 자, 이렇게 말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동해안 지진이 이번 주에 좀 크게 났어요. 맞습니다. 4.5가 났었잖아요. 네, 지난 15일에 4.5 지진이 발생해서요. 지금 올해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이 됐고 예. 동해, 삼척, 강릉 이렇게 강원권 지역 그리고 경북까지 흔들림을 느낀 시민들의 좀 신고가 잇따랐는데 그러니까 동해라는 게 이제 동해 바다에서 밑에서 난 네, 거예요. 맞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동해하고 울릉도 그 중간쯤일 텐데. 네. 그죠?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바로 동해에서 수직으로 네. 네, 수평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위도상. 보면 네. 거기에 딱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울릉도하고 동해하고 중간 지점이죠. 네, 맞습니다. 아마 동해에서 울릉도까지 거리가 한 90km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0km나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동해안을 따라서 사실 원자력 발전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걱정들 좀 많으실 텐데 그래서 지금 뭐 기상청이나 원자력 안전위원회 뭐 합동 점검도 하면서 지진 감시 설비도 표준화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 발전소 합동 점검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 동해안에서 그 고리 원전이 가동을 시작했나요? 가동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네. 안에 들어가서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네. 어떻게 그걸 조금 차단할 것인지 이걸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차수벽이 굉장히 높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일단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해안가보다 높은 한 5m 정도 높이의 차수벽이 설치가 돼 있었고 후쿠시마는 얼마였는데요? 후쿠시마는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에 다음에 그 얘기를 앞에 했어야지. 네. 그 제일 그런 게 중요한 건데. 네, 그렇죠. 이게 오늘 원전이 편집을 또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예? 제가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모든 국민이 그거에 관심 있는 건데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네. 안 했던 걸로 하고 2주 뒤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도 원전 얘기 다시 전해드릴까요? 고리 갔다 왔다니까 네. 현장 취재 갔다 왔다니까 네.
한번 얘기 좀 더 청취자 여러분께 좀 나눠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5월 이행시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곽네이처 기자 일로 와봐요. 저기 제가 운 띄워드리니까 보이죠? 예. 자, 오래되었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월, 월급쟁이, 학생들, 남녀노소 다 모였던 5월을.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5.18이 일어났을 때 헤어나지도 않으셨을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자, 딱 오인환 PD. 네. 오염수 방류 월, 월식도, 일식도, 잠시 동안만 가려지는 것처럼 아예 가릴 수 없을 겁니다. 철저한 시찰을 바랍니다. 예, 이런 문자도 왔어요. PD님이 너무 어설퍼서 재밌어요. 흐흐흐. 예. 자, 1024님, 5264님, 특별히 또 장원도 뽑았습니다. 2122님 축하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주에 말말말이었습니다. 오인환 PD, 네. 박재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